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샤본의 서현우 이사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저랑 매뉴얼에는 있지만 이 기능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활용 팁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한번 알아볼 기능은요, 상품 관리 쪽에 상품을 수정하시다 보면 상단 부분에 버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공급사 연동 해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이제 처음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기능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설명할 내용들은요, 이 기능은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만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써야 하는지에 관련돼서 제가 찝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샤본에 있는 공급사들의 상품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상품을 판매를 할 건데, 그러면 내 상품의 차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차별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같은 이미지에 같은 상품명을 쓴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명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건 기본으로 상품명 수정을 통해서 컨셉을 좀 담아내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되고, 그거 외에 별도로 이제 단품들을 가공하여서 내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옵션 기획전이라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옵션 기획전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획전으로 만든 상품의 주문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품. 자, 단품 같은 경우도 잘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팔려서 상품명도 쌓이고, 그 다음에 구매 건수도 쌓였는데, 이제 공급사에서 그 상품을 품절을 하게 될 경우에 내 상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품절을 풀어도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품절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만든 기능이 오늘 설명드릴 공급사 연동 해제 버튼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상품 정보에서 상품 수정을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제 공급사 연동 해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공급사 연동 해제의 기능은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상품이 도메토피아에서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도메토피아와 이 상품 간의 연결 고리를 끊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품이 품절이 걸리더라도 사장님들의 샤본에 이 해당 상품은 품절 처리가 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수정 사항이 일어났을 때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품절도 처리 안 되고 수정도 반영이 안 되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약간만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신다면, 잘 팔리는 상품의 경우, 아니면 좀 반응이 오는 상품, 또는 내가 이 상품 같은 경우 좀 재고를 확보해 놓은 경우, 도메토피아에서 품절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지속적으로 팔고 싶고, 또한 이 상품으로 등록한 오픈마켓이 이 상품은 품절이 됐지만 나는 이 코드에다가 상품 정보를 바꿔서 계속 판매를 이어나가고 싶다 하실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메토피아는 친절하게 이제 재고를 다 공개를 하죠. 지금 현재 이제 샤본 같은 경우가 거의 실시간으로 재고를 반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또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에도 재고가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재고 상황을 보시면서 나는 이 상품이 잘 팔려서 상품 평도 많이 쌓여 있고 계속 이 코드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바로 공급사 연동 해제 버튼을 눌러서 도메토피아와 샤본과의 그 연결 고리를 끊어 놓습니다. 끊어 놓게 되면 실제 이제 도메토피아에서 이 상품이 품절이 되더라도 사장님의 샤본에 요 해당 상품은 품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물건은 없잖아요, 품절이 되니까. 그때 요 코드에다가 상품을 바꿔주시면 돼요. 상품을 바꿔서 수정 송신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 같은 경우는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명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어가실 수는 없겠지만,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단지 주의하실 점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학용품 노트가 잘 팔렸는데 이 코드에다 갑자기 주방용품을 세팅하게 될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안 되니까 같은 카테고리에 비슷한 상품으로 맞춰 주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그 상품평과 구매 건수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옵션 기획전에 관련돼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옵션 기획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상품 코드로 묶는 작업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객이
그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 수많은 경쟁을 뚫고 겨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객이 들어왔는데 상품 상세에 한 개 상품이 있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 한 뭐 30개, 50개 정도의 상품이 있으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건 뭐 기본적인 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상품이 있으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거를 위해서 만드신다고 보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자, 기획전 상품에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상품들은 공급처인 도메토피아의 개별 단품들이지만 그 묶음 구성 자체는 사장님이 만든 사장님의 고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저희 샤본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배포를 하고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구성을 좀 바꾸세요.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배포한 거 가지고 좀 응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매출도 잘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기획전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션 기획전 같은 경우 동시에 30개가 다 품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0개를 묶었을 때.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평가, 그 다음에 구매 건수를 이어갈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한 가지의 기획전을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올린 구성들의 상품들이 중간중간 품절이 나게 되면 이제 빼고 다른 상품으로 넣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매출을 끌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위해서 옵션 기획전을 하는데, 이제 옵션 기획전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제 옵션 기획전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고객님들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고객들 눈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장님 눈도 똑같고 고객들 눈도 똑같습니다. 한 30개 정도를 묶으면 그 중에서 팔리는 거는 한두 개 상품이 집중적으로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상품 주문이 막 들어와요. 기획전 상품, 이제 기획전으로 묶었던 상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주문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럴 때 이제 샤본에서는 주문이 어떤 옵션인지를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자에서 매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100개, 200개 막 이렇게 쌓여버리면 그거 매핑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샤본에서 만들어진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애초에 샤본 오픈했을 때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자, 샤본에서 주문 관리 쪽에 보시면 주문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 그냥 처음 상태에서는 하단에 아무런 메뉴가 없습니다. 하단 쪽에 메뉴가 없지만 수집 단계를 체크를 해놓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하단에 주문 상태 변경, 일괄 상품 매핑, 주문 수량 변경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일괄 상품 매핑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상품들의 매핑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하게도 기획전으로 묶었던 상품들은 주로 팔리는 옵션만 주구장창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 주문들이 거의 비슷한 옵션이 선택돼서 들어와요. 이럴 경우에 이 화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매핑 창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매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메토피아 자, 우산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 우산이다. 이 우산, 이 첫 번째에 있는 우산, 이 우산이 옵션으로 선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공급사 코드를 복사를 해주십니다.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 내가 그 해당되는 옵션 상품들을 선택한 후에 일괄 상품 매핑에 그 복사했던 공급사 코드를 넣어주시고 일괄 매핑을 누르게 되시면 해당 상품들이 전부 선택한 상품으로 매핑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 변경 같은 경우는 언제 쓰시냐면, 단품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 사장님들끼리 중복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옵션 기획전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고 나만의 고유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션 기획전 외에 다른 방법이 바로 세트 상품입니다. 자, 세트 상품인데, 세트 상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이렇게 옵션 기획전에 관련돼서 주문 처리하는 방법과 단품의 경우 상품 코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공급사랑 연동을 끊는 작업, 자, 끊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공급사 연동을 끊었을 때 실수로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수로 만약 공급사 연동 해제 버튼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연동이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공급사가 연동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좀 더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 도메토피아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다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아카데미를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 가을 정도 되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이 오픈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